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급등을 해주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역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왜 들어갔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 빨리 파악을 해 나가야 이 상승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겠죠. 오늘도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sctv.co.kr 저희 홈페이지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셔서 이 시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 보니까 15종목이나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급등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본다면 지수가 160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사실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여기를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특강을 했었어요. 머니투데이 주챔콘에서 특강을 할 때, 금요일이었죠. 이날 제가 특강을 했는데, 월요일 잘 버텨주면은 이 목요일이 바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체결한 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통화 스와프를 너무 약하게 보거나 조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던 것 같은데요. 통화 스와프 이거는 굉장한 이슈고요. 엄청난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에이 통화 스와프가 뭐가 중요해. 그냥 외국인이나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잘못된 표현이지 않나,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은 항상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사기도 사고 있고, 팔기도 팔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는 주체와 파는 주체가 이렇게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외국인이 사고 어떤 외국인들이 팔까? 이 통화 스와프와 달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늘려 가신다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뭐 바닥이다 아니다 이야기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바닥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어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아마 달러 약세 장세가 조금 지속이 된다면은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는 세력들 외국인들이 입장이라면은 원화를 사고 그 원화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이 바닥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흔들어 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뺐다가 또 올라갔다가 뺐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형태의 약간 횡보 모습을 조금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뭐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든 아니면 지수 상승세가 만들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될 거다 보는데요. 지수 상승세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일단 지수가 급등을 해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수 상승이 아니라 테마주가 움직이는 정도로만 끝난다 한다면은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개별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질까에 따라서 지수는 많이 올라간다 또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전 여기가 이제는 바닥권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밑으로 충격을 준다고 한들 뭐 무너뜨리거나 또 막 내려가거나 뭐 하락이 시작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 정도면 이제 코로나19도 완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잡힐 만큼 조금은 많이 잡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는 게 또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쪽이 많이 보이네요. JW 중해제약, 진양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여지고 크리스탈 보이고요. 최근에 봤던 종목들도 많이 보여지네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제일 강했다라고 할 만한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의 2연상에 가까운 어제는 상한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상한가 마감이죠. 거의 2연상에 막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많이 해드렸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올라간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갔다는 것은 아직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마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거나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폭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따라 붙어버린다면은 한 8만원대나 9만원대까지 올라가는 오버슈팅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교체 의견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 종목 교체하고 싶다 이런 급등주 제약바이오 쪽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등세는 심해질 거고요. 적으면은 오히려 급등을 많이 하지 않고 뺐다가 가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만 올라와 봐라 라고 벼르고 있었던 만큼 제 예상이라면은 아마 7, 8만원대까지 슈팅이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그렇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팔아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도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문제다 보니까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하셔서 현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 다른 데서 현금 마련해서 신용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JW 중해제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JW 중해제약은 악템나가 코로나19 임상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악템나가 아니라 약템나네요. 이름이 참 희한한 것 같은데 약템나라는 약도 역시나 코로나 임상 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나 또 코로나19 테마주로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테마 당연히 제약 바이오겠죠. 제약 바이오로 인해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6개월 정도는 저는 제약바이오 장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18년 초, 2017년 그리고 2015년까지 해서 급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줬던 만큼 물려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물려있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주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때 경각심을 가지고 잘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움직일 때 잘 정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서현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갔는데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에 간 이유는 딱히 없는데 아마 과대 낙폭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은 예전에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정치 테마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일단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은요. 뒤에라도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박스권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이지 마시고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목표가를 4,000원대나 3,000원대까지로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역시 그냥 과대 낙폭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대 낙폭인데 지수가 들어올리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 형태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얘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얘는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테마는 살아 있어서 얘도 충분히 나중에 뒤에는 급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차적으로는 1,400원대나 1,500원대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그냥 좀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탄력이 좋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M도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종목은 들고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시고 그냥 신규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일단 여러모로 탄탄하거나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YOM 조금은 투자를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부채가 단기간에 증가한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비추로셀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과대 낙폭을 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급등하는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뭐 딱히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 아마 여기 올라왔을 때 사신 분들 꽤 많겠죠. 그런 분들이라면은 상한가 이후에 지금은 매도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그리고 지금은 이런 종목들 말고도 충분히 싸다, 그리고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좋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 써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종목도 역시 지금 이렇게 상한가에 2연상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뭐 2연상 이후에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얼마나 이 테마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15,000원대까지만 올라오고 말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 팔아내고,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조금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어떨까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나페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동양파일까지 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그냥 과대 낙폭주로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있었고, 뭐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갔다 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오늘 삼성전자도 약 10%의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아나페스, 삼성전자 관련 주기도 했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생산 업체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미스터 블루 그냥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올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테마 형태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리고 동양파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급등하고 올라왔다. 얘도 과대 낙폭주라서 그냥 상승세가 나와 주었던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는 급등한다, 이제 급등이 좀 세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쪽에도 이 매수세가 좀 많이 붙어서 아무래도 역시 우리 시장에 좀 가벼움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5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쪽으로 많은 분들이 또 급등을 예상을 하면서 바닥을 예측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왔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역시 제약 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역시 얘도 낙폭 과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한가에 들어간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될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급등하는 걸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베이스 전자와 같이 수소차 테마들이 좀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니까요. 아직까지 테마 장세가 나오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테마 장세에 편성하려면은 조금 더 집중하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좀 체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가 되는데, 아마 이 19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게는 뭐 한 2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 테마다 보니까요. 다른 종목들이 잘 정리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 코로나19 테마를 가볍게 단타성으로 좀 붙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사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급등한다고 해서 막 따라 붙지 마시고요. 가격 메리트를 한번 더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파악을 맞춰 보도록 하고요. 간만에 이렇게 가뭄의 단비처럼 엄청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 한시름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락을 너무 지겹고 괴로워 하셨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잘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절대로 기뻐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일단 내 종목을 잘 탈출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